홈플러스가 개인 투자자에게 판 단기 채권은 총 2,07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 원인데 모두 6천억 원에 이르는 채권 중 대부분이 대형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팔린 겁니다. 3개월만 홈플러스 믿고 MBK 믿고 하라고 해서 정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나올지 몰랐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난달에만 총 1,807억 원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대형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 리스크의 가능성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불안전 판매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홈플러스 매장에 대한 1조 원대 규모의 부동산 투자에도 개인 투자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있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사죄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돈이 지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왔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앵콜이란 간판 밑에 삼겹살, 딸기 등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홈플러스는 2주간의 할인 행사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늘부터 다시 2주간 앵콜전을 열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에도 진행했던 행사로 회생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그만큼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카드사들이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고 단기 채권 변제 압박까지 들어오면서 당장 입점 업체들에게 줄 정산금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의 분위기는 밝지 않습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정산금 지연 입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1월분 정산금이 일주일 이상 늦게 입금됐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설명입니다. 6시 지나도 안 나오고 언제도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니까 해서 그날 저녁에 알려줬어요. 홈플러스 측은 잠재적인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데 다양한 억측들이 나오고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전 단체 투자자들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 피해액에 대해 우선 변제를 요구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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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은 특히 증권사가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불안전 판매라는 건데 2억 원을 투자한 70대 여성에 따른 증권사 직원이 채권의 상황이 좋다며 상품을 적극 권유한 문자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할 용어로 이어진 장문의 문자 메시지는 주식은 미국이, 채권은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맺고 있었습니다. 평소 꾸준히 거래해온 증권사의 권유라 크게 의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성을 얘기를 하면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얘기를 제대로 전달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상 전혀 못했죠.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이 A3 마이너스로 하락하기 불과 3일 전까지 증권사가 채권 연장에 권유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만기가 됐습니다. 연장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직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셔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넘겨받아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 회생 가능성을 숨긴 채 회생 신청 전날까지도 발행을 위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를 다시 개인에게 판매할 줄 몰랐다며 증권의 리테일 판매 주체는 증권사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개인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을 소환하기로 했지만 김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영 악화에 빠진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위해 발행해온 단기 채권 규모는 약 6천억 원입니다.
이 중 4천억 원이 카드 대금 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ABSTB인데 3개월의 단기 채권인데다 투자 단위액도 1억 원으로 비교적 적어 대부분이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렸습니다. 홈플러스와 증권사들은 기업 회생 직전인 25일까지도 이런 단기 채권을 찍어 팔았습니다. 이 채권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상환이 유예되면서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릴 수 있습니다. 4억 정도를 손해를 좀 입으셨어요. 사업 자금 있는 거 3개월짜리니까 잠깐 맡기고 그러셨던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란 브랜드를 믿었고 특히 상당수가 평소 거래하던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증권사들이 안전하다고 했다고 토로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체크 이런 발행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재무상 이런 걸 철저히 좀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노후 자금을 전부 투자한 고령자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제대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 각 증권사에 내일까지 개인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고 투자자들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합니다. 차입금 규모가 상당했고 그 이후 자산들을 팔아 이자 비용으로 쓴다는 비판이 반복됐습니다. 흑자 매장이자 알짜 매장의 영업을 포기하고 폐점한다는 것은 투기자본 MBK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마트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도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자구 노력 대신 투자금 회수와 금융부채 탕감을 위해 법원에 손부터 내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업 어음들을 개인들한테도 팔고 이랬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MBK는 지난 2005년 론스타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내 첫 번째 사모펀드입니다. 초창기에는 코웨이나 ING생명 등 굵직한 M&A를 통해 국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모습은 달랐습니다. 기업이 간당간당할 때 그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현금 수혈해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청소꾼이고 칭찬받고도 있어요. 이번에 의사결정도 불법은 아니지만 아쉬운 면이 있고.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 역시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